중국 증시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이 4,300포인트 근접하다 보니까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전 세계인의 이목이 그야말로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은 7%로 떨어져서 그 외 경제 지표도 좀 부진했고 말이죠. 본격적으로 침체 국면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확산되는 가운데서 지난 주말이었죠.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엄브렐러 트러스트, 우산 신탁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오늘 중국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이와 관련한 이슈,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증시가 상당히 뜨겁게 그야말로 달아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놓여있는 여건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네. 중국 증시가 많이 올랐죠? 예. 이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작년부터 경제 성장률 관계없이 많이 오를 것이다 했는데, 일단 그 진행자분은 이게 내부자 거래는 아닙니다. 그 방송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적으니까 일단 돈 좀 버리셨습니까? 저요? 네. 저는 조금 왜냐하면 중국 쪽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방송을 진행하실 때도 그래서 그런 공정한 아쉽습니다. 공정한 태도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동안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외면했던 국내 투자자들이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중국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중국 증시가 많이 올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작년에 8월 이후서부터 중국 증시가 불과 한 3, 4개월 만에 50% 올랐죠. 네. 그래서 짧은 큰 시간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올해 1월 달에 중국의 3개 증권사에 대한 신용거래 규제. 신용거래 규제가 이번에 나오긴 했지만 올해 1월에도 나왔어요. 여기에서 나와서 그때 당시 한 7% 정도 급락한 것을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에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신용거래 규제에 이어서 중국이 경제 성장이 안 좋으니까 결국 중국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과거 금융위기 직후처럼 상해 지수가 6,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진단을 한 시각도 있었습니다는 사실 그에 중국 증시가 또다시 우리 김행커께서 중국 증시에 한 3개월 내지는 52주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하는데요. 52주 그래프 바로 나오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잠시 오래 들어서 주춤했다가 더 이후에 더 강한 반등세를 보였죠.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청자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투 스테이지 레벨업 이렇게 단계인데요. 작년에 9월 이후서부터 중국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올해 2월 이후서부터 중국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더 상승세가 더 강하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증시에 대해서 사실 지난 주말에 장이 끝나고 경기 부양과 함께 이렇게 중국의 수급을 규제하는 조치가 나왔다. 왜 수급이냐 하는 걸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런 조치에서 이번 주에 중국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주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 마감에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난 주말에 중국의 상해 지수가 4,300포인트대를 바짝 다가섰고요. 이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중국 증시 전망에 대해서 새롭게 상향 조정하는 전망들이 많이 나는데요. 과거에는 한 4,500, 4,600 해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됐습니다. 5,000포인트 가장 낙관적 시각은 아마 금리 직전에 6,000포인트에 다시 도달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낙관적 시각이 나왔습니다는 장이 끝나고 나서 바로 중국의 수급을 규제하는 조치가 나왔죠.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최대 관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상당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의 중국 경제 상황을 또 분명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엄브렐라 트러스트라든가 이런 규제가 왜 나왔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이제 중국의 성장률이 좀 떨어졌으면 아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또 중국 정부로부터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규제 조치가 나오지 않겠다는 사실 중국의 성장률은 좀 갈수록 떨어지죠.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는 중국의 작년에 성장률이 7.4% 해서 목표 성장률 7.5%를 16년 만에 달성하지 못했죠. 이러던 상태에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주목됐습니다. 지난 주에 발표됐죠? 7%. 7%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작년에 성장률이 7.4에 올해 1사분기 성장률이 7%. 그래서 중국의 올해 3월 달에 양에 대해서 설정했던 목표 성장률 7%에 이렇게 되는데요. 중국은 그렇거든요. 항상 성장률이 상반기에 좀
잘 가다가 하반기에 좀 여러 가지 정책적 모습이 이렇게 조율되면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1, 4분기에 이렇게 7%대 이렇게 7%로 이렇게 맞춰지면 올해는 그 목표 성장률을 또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기 둔화 우려가 되면서 사실 우리 시간으로 아마 일요일일 겁니다. 일요일 거래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책과 함께 다른 한편에서는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경기를 부양하는 조치 네. 이게 나왔죠. 그래서 양면적인 작전이 나왔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성장률에 대한 어떤 낮은 인식 이런 것이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더 증폭시키는 이런 모습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과열 우려, 그다음에 펀더멘탈 측면에서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네. 이런 것이 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를 부양하는 조치와 함께 네. 뭐 경기를 부양해 놓고 그다음에 증시를 억제쳐 가면 뭐 맞고 뭐 맞는 식이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 중국의 어떤 현상을 볼 때는 정확한 정책이 나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통상 이 증시에서 이 나라의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정부에서 어떤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주면은 이게 또 호재로도 작용을 하긴 하는데 이 중국이 끊임없이 어떤 경기 부양의 의지는 확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너무 강하게도 올라주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가? 투자자들이 그야말로 러쉬 막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에 대해서 쏠림 현상 이런 예. 것이 저도 이제 중국 사람이랑 그 민간 연구소에 있어서 많이 중국에 진출할 때 좀 얘기해 봤습니다. 네. 중국의 진행자께서 가시면 저녁 때 좀 혼쭐 안 나십니까? 어떤 왜냐하면 거일까요? 예. 제가 중국의 중국 진출을 위해서 아마 과거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네. 1990년대 세계 경영의 이론적 토대를 짜면서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중국 진출을 우리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처음 진출했던 이런 때인데요. 이때의 이론적 토대를 짜서 중국 사람들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아주 죽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이렇게 이게 낮에 일어나다가 예. 저녁 때는 꼭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예. 밥을 먹으면 뭐냐면 꼭 그 사람들한테 신뢰, 네. 특히 이 신뢰가 중요합니다. 네. 중국에 진출할 때는 관시해서 정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술을 혹시 정을 보이는 데 있어서는 뭐냐면 예. 이게 뭐 그런 아침부터 이런 얘기 해서 죄송합니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확 해서 머리에 이게 한 방울도 안 나야지 자기를 신뢰하는 술 말씀하시는 게 맞군요. 예. 자기를 신뢰하는 네.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술이 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2잔 먹으면 그대로 해서 나중에 이렇게 봐서 그게 이제 좋은 쪽도 생각하고 나쁜 쪽도 생각하는데요. 그분들의 문화죠. 그렇습니다. 문화인데. 예.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증시가 한번 붙으면 크게 네. 붙는다 이렇게 볼 됐습니다. 그런 이면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그런 주식적인 특성, 국민들의 특성 이런 것도 있으면은 사실 국제 시각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쪽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밖에서 국제금리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중국 내부의 중국 경제의 강력 바라보는 시각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7%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자 중국의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네. 중국의 경제 강력과 바라보는 시각과 어떻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누가 더 우려하겠습니까? 진행자분이 만약에 예. 그런 것을 평가하신다면 밖에서보다는 예. 아무래도 이제 경제 정책을 네. 이끌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토대로 해서 신뢰를 가져가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항상 성장률이 떨어지면 네. 떨어지는 인식에 있어서는 사실 해외에서 보면 중국에 투자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우려감을 표시하는 예. 있어도 역시 집권층 중국의 경제 강렬이 더 우려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해외에서 제3자의 관점에서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누차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면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S장 커브로 어떤 이렇게 이 방송을 애착하시는 과거 증권회사의 채권 담당 부장하셨다가 이제 지금은 굉장히 주식의 전문가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꼭 S장 커브를 다시 한번 좀 말씀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S장 커브를 본다면 우리가 과거에 중국의 성장률이 잘 나갈 때는 네. 10에서 12% 성장할 때는 1인당 GDP가 $3,000. 그래서 청소년기 전반기. 네. 그러면 우리가 곡선의 기울기에서 성장하더라도 성장 속도가 더 올라가는 2차 도함수 가격이 0보다 큰 요 단계죠. 네. 근데 중국은 지금 상태에서 보면 2차 도함수 가격이
제로 상태가 되는 변곡점이 사실상 성장 속도의 속도가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이런 때가 지나서 지금 성장하더라도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2차 도함수 값이 0보다 작은 기울기의 기울기가 작은 요 단계에 진입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국제사회학에서 한 나라의 그 경제를 볼 때에는 그 나라의 그 경제에서 성장률의 적정성 이걸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중국이 그 경제 발전 단계를 볼 때에는 1인당 GDP가 3,000달러가 아니고 1인당 GDP가 8,000달러 육박하기 때문에 인생으로 얘기하면 청소년 전반기에서 청소년 후반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10에서 12%는 1인당 GDP가 3,000달러 인생의 전반기다. 청소년 전반기다. 지금은 1인당 GDP가 8,000달러다. 성장률 7%다. 그러면 성장 속도는 둔화되는 게 사실 적정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중국 경기가 침체된다. 이렇게 하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느냐. 그것도 100% 가깝게 올라가느냐. 이게 설명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항상 경제 발전 단계에 비해서 성장률을 파악하는 이런 시각인데요. 정작 중국의 작년에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한 측면에서 볼 때는 중국의 그 상반기, 하반기를 볼 때는 1, 4분기 성장률이 중요한데요. 1, 3분기 성장률이 올해 양해 대회 때 설정했던 7%가 동일하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 강력은 이렇게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 그 뭐 지금 성장률이 안 좋다는 것보다는 경기 성장률에 대한 경기 둔화된 우려 때문에 이번에 부양 조치가 났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지금 증시 얘기를 더 나눠보면요. 지금 뭐 증시야 불이 붙었다. 근데 더 활활 잘 타올라서 더 지속될 것이다 하면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것이 당연한데, 이면에는 중국 시장을 바라볼 때 금융시장에서도 확실히 국제금융시장의 어떤 신뢰를 얻었다? 신용도가 올라갔다?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그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데 중국 인민은행, 즉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 한 것을 보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중국은 주가가 지금 많이 가지만 중국 자체적으로는 유동성이 푼 경우는 없거든요. 유동성이 풀린 경우는 없거든요. 그동안 경기부양청, 경기부양청은 금리를 조정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출과 예금금리, 그다음에 지급준비 이런 걸 조정했거든요. 이게 이 금리는 사실 유동성과 그렇게 큰 관련이 없습니다. 유동성과 정부에서 나오는 중앙은행에서 나오는 하이리드 머니, 즉 고성능 화폐는 선진국의 중앙은행에서 돈 푸는 것과 그 다음에 유럽에서 돈 푸는 것과 일본에서 돈 푸는 건 성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렇게 금리를 낮추면 사실 호딩됐던 퇴장됐던 통화의 어떤 기회비용이 낮아지니까 결국 시장으로 나오는 상태에서 전체적 유동성이 이렇게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장됐던 통화가 증시로 들어오는 이런 자금의 스위치. 호딩이 디스호딩 되는 이런 국면에서 나오는 이렇게 볼 때 사실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중국의 그 주가가 50% 오르고 올해도 사실 30% 이상 오르는 데 있어서는 그 요인을 설명하기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외 유동성이 좀 보완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해외 유동성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금리적인 측면에서 캐리 자금의 이런 환차익이라든가 금리 차익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이득이 얻는 게 기본적입니다는 아무래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제도가 풀려있죠. 거기에 제도가 풀린 상태에서 후강통이 좀 작년에 풀렸고 그 다음에 아무리 그 제도 요건이 풀리더라도 중국이 튼튼하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아스마스 같이 경제 발전 단계에 볼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성장 측면. 그 다음에 중국이 국제적으로 보면 위상을 증대하는 측면에서 위안화 국제화 같은 이런 신뢰가 어떤 측면 이런 것이 맞물려서 사실상 지금 주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위안화 국제를 통해서 경제 위상에 맞는 이러한 국제적인 신뢰를 얻는 것도 주가가 올라갔던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중국 증시 상황이나 경제 상황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는 변화 말씀 들어봤는데요. 중국 정부에서도 지금 중국 증시 보면서 올라도 너무 올랐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지금 상당히 빠르게 정책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왔고 그러자마자 또 어제는 지급 준비율을 또 인하를 했다는 얘기가 들리다 보니까 이 정책 이야기 안 나눠볼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이제 이번에 정책이 어느 순서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정책과 지금의 정책 순위를 볼 때는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는 증시와 경기를 할 때는 과거에서 정책 측면에서는 사실 경기 부양책이 먼저 나왔고 증시의 과일일 때는 과일 정책이 나왔는데요. 지금 시간을 요때만 끌어놓고 본다면 증시 과일책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이 후손이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한 걸 중요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그 매스컴상에서 보면 경기부양조치, 경기부양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다루지는 않고 있고 지난 토요일 새벽에 월가에서 워낙 다우존스 지수가 많이 떨어졌던 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 이제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금요일 날 이례적으로 그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게 받지 않습니까? 네. 점검해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고스란히 영향을 받아서 토요일 날 다음 날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요인인데요. 거기에 또 하나 가지 중국의 그 증시에 대한 규제책도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순서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볼 때는 순서를 잘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신용거래 규제, 네. 수급 규제, 요 규제가 먼저 나왔고 네. 이것이 미국 증시에서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아무런 정책이 없으면은 이번 주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용거래 규제가 예. 작년에 올해 1월 달에 신용거래 규제로 3개 증권사의 신용거래 규제로 인해서 7%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조치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조치보다 더 강도 있는 조치거든요. 근데 뉴욕 월가가 상당히 270포인트 이상 폭락하는 장세로 났다. 그러면 중국의 그 경제 강력 입장에서는 이번 주에 아무런 조치가 나오지 않을 때는 그냥 불보듯 뼈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좀 잘 보셔야 된다. 시청자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각도에서 먼저 그 뒤늦게 발표이긴 했지만 사실 중국의 신용거래 규제에 따른 중국 정부 당국의 인식이 얼마나 크냐 한 것을 경기부양 후반 조치, 먼저 후반 조치했던 보면요. 여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는 이번에 그 지급 준비율을 1%포인트 정도. 1%포인트는 보통 통상적으로 0.25%포인트씩 노멀 스텝으로 이렇게 하는 점을 감안할 때 4단계. 네, 빅스텝이죠. 빅스텝이죠. 빅스텝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경기가 1, 4분기 성장률이 7% 떨어진 점, 이런 거를 보되 사실 금요일 장이 끝나고 나서 신용거래 규제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이 이제 사실상 동시에 감안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에 장이 끝나고 발표했던 신용거래 규제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죠. 결국은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주식적인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수요와 주식 수요가 공급보다 아주 이례적으로 많다는 얘기죠. 수급이 오버 디맨드 상태라는 얘기죠. 수급이 오버 디맨드 상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는 줄이고 공급은 올려야죠. 이제 공급을 올리는 상태에서 보면 이 중국의 기업들이 자국 시장이 아직 신뢰가 떨어짐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빅 펀 같은 경우는 빅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부에 그 상장시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뉴욕 월가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PO적인 측면에서 IPO적인 주식이 신규 발행돼가지고 자꾸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그러면 주가가 단기에 다 과열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IPO 부분에서는 다른 그 월가라든가 이런 쪽 가다 보니까 IPO 신규 주식 발행 공급이 적은 상태에서 사실 주식 공급을 늘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 공급을 하면 역시 그 차입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 확대 조치를 해야죠. 이제 주식을 이제 차입 공매도 부분에 확대되면 주식 공급이 늘어서 수급이 초과 수요 상태를 좀 공급적인 측면에서 줄여주고 그다음에 신용거래 문제. 내가 돈이 적더라도 레버리지비로 할 수 있는 신용거래가 이제 주식에 지금 폭발적으로 중개 수요를 주식 매입을 증대시켜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데요. 이 부분은 1월 조치와 마찬가지로 신용거래 규제 딱 해서 사실 수요를 좀 줄이면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좀 맞아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펀더멘탈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반영해서 주식이 좀 완만하게 올라갈수록 하면 자, 실물 경제 연계된 주식 발전, 건전한 주식 발전이 되지 않느냐 하는 각도에서 사실상 이런 조치가 나왔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자, 이 엄브렐라 트러스트에 대한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이 바로 유럽과 미국 증시에 큰 영향, 이 다우존스 지수가 270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오늘 중국 증시 움직임에 그래서 더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지준율 인하라는 것 때문에 오늘 좀 덜어낼 수 있는 부분도 되겠지만 오늘 중국 증시 움직임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중국의 이번에 그 새로운 용어죠. 이 엄브렐라 트러스트라고 해서 아까 진행자분은 한국말로 우산신탁이라는 얘기들을 쓰더군요. 우산신탁이요? 트러스트 아마 이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해야 될 곳이 있고 외국 언어를 그냥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여기 제가 자막에는 사실상 그 우산신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쓰지 않고 그냥 엄브렐라 트러스트를 같이 쓰자. 저기 한국경제신문에서 어제 이 문제 관련해서
야, 우산 신탁으로 번역하니까 이상하다 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이 엄브레라 트러스라고 그냥 썼습니다. 이게 원어를 쓰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각도는 여기 이제 엄브레라 밑에 각장 금융상품에서 하나의 그 구조화 상품인데요. 요게 이제 신용거래 보면 레버리지 신용거래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일종의.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신용거래의 그 증가폭이 확 증가되면서 추징비에 부증되시켜가지고 사실상 뭐냐면 굉장히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것 전형적인 이런 건데 미국에서도 이제 레버리지 신탁 상품이라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게 일환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요건 올라갈 때 확 신용거래가 증가해서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확 해서 딜레버리지해서 떨어지는 주가의 변동성을 상당히 좀 크게 하는 이 상품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나옴에 따라서 결국 신용거래 규제 부분에 대해서 강도 있는 조치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나오는 것처럼 미국의 다우지수가 그리스 문제가 있긴 하지만 279, 나스닥 지수가 75포인트, 여기도 큰 폭으로 떨어짐에 따라서 결국 1월에 악몽이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제 시중은행에 대한 지급 준비를 좀 내쳐서 완충시키는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한 가지 여기서 보면 이제는 그 시장자분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저희들이 미국 증시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는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이죠. 이 10시 반 딱 되면 한국경제TV에 중국 경제랑 같이 하는 후광통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탁 나오는 그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워낙 지금은 워낙 유명하게 됐으니까요. 아마 한국에 있는 모든 경제 방송 내지는 종편, 그 다음에 일반 공영 TV 다 가릴 게 없이 중국의 그렇게 유수의 2위 정도의 그 경제 채널이랑 같이 해서 조인트 해가지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놓는 경우서 한국경제TV가 이렇게 되는데 방송의 글로벌에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것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10시 반부터 시작하는 중국 증시도 이제는 다들 하시겠습니다는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의 영향력이 이제는 뭐 AIB라든가 이런 것에서 중국의 위상증 대항비가 중국 증시의 영향력이 얼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그동안은 월가가 중국 증시를 좌했습니다는 지금은 중국 증시가 중국의 그 재료들이 월가에 큰 영향을 바치는 이게 세계 경제의 위상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올해 물론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중국 증시가 앞으로 어떤 모습 보일 것인가. 확실히 중국 경기가 더 둔화될 것이라는 지금 분위기 예상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렇거든요. 증시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주가 전망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이 어떤 경기 부양과 함께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정책적인 요인이 많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쭉 한 방향으로 올라가다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초반기에는 주가가 그냥 쏠림 현상이 되면서 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뒤따라가는 동반금 매수에서 중국의 어떤 상품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변동성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 간접적인 금융 상품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이나의 뭐 상품이라든가 뭔가에서 이 간접적 변동성을 먹는 상품들이 이제 간접적인 상품인데요. 이런 쪽으로 좀 이제 많이 입장을 좀 변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도 그렇고 이럴 것입니다는 사회주의 국가는 역시 규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나갔다 해도 규제 한 번 나오면 굉장히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항상 선진국 증시와 달리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는 관점에서 중국 증시를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개인 입장에서 정책의 우선순위 따라 이렇게 보는 시각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부터는 중국에 대해서 어떤 쏠림보다는 이제 뒤늦게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제 작년에 한국경제TV 쪽에서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사 하는 것은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입장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되는 이런 모습이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개인이 직접주로 직구 구매해가지고 중국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기는 대응하는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관련된 상품을 아울러서 각종 그 증권사라든가 이런 중국과 관련된 아주 장점이 있는
이런 그 증권사에서 만든 상품 가지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중국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득을 얻는 네.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누차 말씀드리면 그러나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균형을 유지하는 게 좋다. 지금 쏠림보다는 균형을 유지하는 게 좋다. 어려운데 이제 불구하고 누차의 이때 제가 말씀드린 덕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 금요일 저녁 중국의 증시에 대한 규제에 이어서 바로 어제 발표된, 물론 오늘부터 적용이 됩니다. 지급준비율 인하까지. 주가에 대해서 좀 속도 조절하고 싶으되 경기 부양은 계속하겠다라는 어떤 중국의 의지며 분위기들 말씀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